이걸 뭐 공개하느냐 마느냐, 뭐 속옷을 입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내용 열람을 통해서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 중에 윤 전 대통령의 수용 태도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법사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1차 집행 때 물리력 사용하지 마, 손대지 마, 뭐 진술 거부할 사람 뭐하러 조사하나, 그리고 아까 김유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당신 검사 해봤어, 안 해봤잖아,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문 닫아요 라고 다소 강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언행을 했다라는 게 알려졌고요. 2차 집행 때 발언도 좀 보겠습니다. 8월 7일 2차 집행 때는 나는 기결수 아닙니다. 무죄 추정받는 미결수입니다. 그리고 특검보가 교도관이 들고 있는 핸드폰에서 나오는 아마 음성 같습니다. 10명이 1명 못 드러냅니까? 라고 이건 교도관들에게 특검보가 지시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내가 검사 27년 했는데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냐, 안 나가겠어요? 라고 말을 했다. 이런 전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앞에서 뭐 좀 반성이나 또는 사죄의 태도를 보일 줄 알았는데 정작 이 수감시설에서는 교도관들을 약간 부하 직원 다루듯이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조금 더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네. 검사 출신이시다 하니까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참담하죠. 사실은 검사를 했던 사람이면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법관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뭐 윤석열 피고인이 본인이 검사 27년 했다고 해서 대단한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발언을 했잖아요. 나는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다.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재판하지 말라는 원칙이지 다른 사람들도 다 무죄 추정,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만약에 저런 식으로 적용된다고 하면 재판 확정 전에 구속되는 사람이 없어야죠. 그거는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뭐 다른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무죄라는 전제하에 모든 일을 처리하라는 원칙이 절대 아니고 다른 거는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범인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른바 사진이 공개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무죄 추정은 법관들이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계속 법 전문가, 검사 이런 경력을 좀 교도관들에게도 앞세우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네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알려진 발언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한 문장에 녹아 있다고 봅니다. 진술 거부할 사람 뭐하러 조사하나?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은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 특히 특검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거듭거듭 밝혔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특검이 굉장히 좀 무리를 하면서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것은 뭐 제 생각은 아니고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나에 대한 망신주기다. 특검이 본인들이 여론전에 조금 더 유리한 지형에서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실효적 이익이 없을 때는 무리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조금 오해하시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뭐 묵비권이라고 해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 피의자를 체포해서 수사기관에 끌고 가는 그러니까 이른바 인치도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체포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또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치가 된 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의자라도 수사기관은 체포해서 끌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 저희가 이 8월 1일, 8월 7일 이 두 차례 집행 실패를 보면서 논의했던 게
진술 거부권 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 책상 앞에 가서 해야지 왜 가는 것까지 다른 수용자들과 다르게 거부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좀 분노가 있었는데 그 지점을 김용남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